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뭘 보니까 거대 자금의 흐름을 보니까 진짜일까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윤석열 정부가 개혁이 더디다 이 말씀 진짜 많이 드렸습니다. 예, 뭐 이해는 가요. 예, 공룡 야당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그냥 선거 때까지 그냥 가겠다 이해는 가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아무리 공룡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설득하면 저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치하는 것, 아예 설득조차 시도하지 않는 것은요, 저는 오히려 말입니다. 우리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는요, 탈중국 거대 자금 있잖아요. 탈중국 거대 자금. 그동안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중국에다 투자하던 거 말입니다. 이거 말입니다. 탈출을 하면서 우리는 알맹이를 제대로 얻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거 대한민국 괜찮을까? 이게 흐름을 보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코리아 패싱이란 말이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한번 보세요. 예, 최근 5년간 그린필드 감소액입니다. 161억 1천만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언제 대비해서? 이전 5년에 대비해서 말입니다. 그린필드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그린필드. 쉽게 말하면 공장을 직접 짓거나 공장 짓는 데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예, 신규 투자라는 뜻, 신규 투자. 이게 커져야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커져야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으로 몰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 5년간 그 이전 5년간에 비해서 161억 1천만 달러나 줄어들었습니다. 야, 저는 이게 솔직히 좀 두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실제로 말입니다. 지표를 한번 보실래요? 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요. 지금 보세요. 외국인 그린필드, 신규 시설 투자, 법인 설립, 투자금의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5년, 여기에 대비해서 2017년에서 2022년까지 5년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봤더니 말입니다. 중국은 난리도 아니에요. 예, 이게 169억 6,600만 달러가 아닙니다. 예, 지금 이게요 1,696억 6천만 달러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169억 6,600만 달러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예, 이게 1,696억 6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어요. 2017년부터 2022년에 이전 5년에 대비해서 그만큼 돈이 쭉 빠졌다는 거예요. 탈중국했다는 거예요. 탈중국. 중국에서 이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 더 이상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빠졌다는 거죠. 빠졌다는 거. 그런데 대한민국에는요. 중국하고 같이 빠졌어요. 161억 1천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보세요. 베트남 245억 6천만 달러가 들어왔습니다. 세계의 공장이 이것을 보면 베트남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다는 아니에요. 일본이 166억 5천만 달러가 늘었습니다. 일본으로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 말입니다. 대만도 90억 2천만 달러가 늘었어요. 대만으로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저기 싱가포르도 간다는 얘기. 91억 9천만 달러가 늘었으니까요. 우리는 빠져나가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534억 7천만 달러가 빠졌고요. 인도도 86억 7천만 달러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새롭게 부상하는 데가 베트남이고 일본이고 대만이라는 이야기지 대한민국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신규 시설 투자나
법인 설립의 투자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공장의 생산 시설을 늘리는 데 투자해주고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고 이게 말입니다. 결국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투자. 그래서 그린이라는 말이 앞에가 단에 붙습니다. 그린필드라고 붙습니다. 물론 말입니다. 물론 이게 신규 시설 투자나 법인 설립에는 좀 둔감하지만 M&A 인수합병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인수합병 시장에서도요. 중국은 여전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판다는 거죠. 전부 다. 외국 기업들이 다 판다. 679억 8천만 달러가 빠져나가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브라운필드라고 이야기하는 인수합병에서는 들어오고 있어요. 206억 4천만 달러. 이게 말이 인수합병이지. 여러분 잘 들여다보면 이게 부동산 투자하고 빌딩 사고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생산적인 투자로 가지 않는다는 생산적인 투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공장을 짓는 데 가서 공장을 짓는 데다 투자해주고 새로운 공장을 짓는 데 투자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린필드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브라운필드는 일자리를 그렇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결국은요. 이게 돈 넣고 돈 먹기라는 투자. 저는 그렇게밖에 인식이 안 들거든요.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7억 5천만 달러가 줄어들었죠. 일본도 줄어듭니다. 111억 6천만 달러. 대만은 16억 3천만 달러가 줄어들고요. 인도네시아는 76억 7천만 달러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말입니다. 싱가포르나 인도는 엄청나게 늘어나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훨씬 많이 늘어납니다. 688억 9천만 달러가 이게 인수합병도 많이 늘으니까 주인이 바뀌는 것도 이게 외국인으로 바뀌는 것도 싱가포르는 자유롭다는 거. 이게 중국인의 돈인들이 싱가포르 몰려간다고 하죠. 그래서 싱가포르가 이렇게 많이 브라운필드가 많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것조차도 약다. 뭐 어느 정도 들어오는 게 중국인 자금은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약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인도는 739억 3천만 달러. 인도는 말입니다. 스타트업들이 워낙 많이 과거 말입니다. 뭐 10년 전 15년 전에 중국처럼 많은 스타트업들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투자 인수 뭐 이런 합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죠. 생산적인 투자는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게 결국은 자본의 투자는 조금 늘어나기는 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더 심각한 것은 여러분 이거예요. 결국 외국인 직접 투자하고 내국인 해외 직접 투자하고 FDI하고 ODI를 따져보면 말입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하는 것보다가 한국 사람이 외국에 투자하는 게 월등하게 많다는 뜻이에요. 월등하게. 2000년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더 많이 투자했어요. 48억 7천만 달러로. 2005년도 22억 달러예요. 그런데 2010년이 되니까 무려 10배가 차이가 납니다. 거의 10배. 202억 달러를 해외에 더 많이 투자합니다. 2015년에는 137억 2천만 달러를 해외에 많이 투자하고요. 2020년에는 466억을 해외에다 투자합니다. 참 많이 빠져나가고 있죠. 2022년에는 더하죠. 621억 7천만 달러가 해외에 투자해요.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 짓고요. 미국에다 전기차 공장 짓고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뭐 전기차 공장도 찔끔찔끔 배터리 공장도 찔끔찔끔 이런 것을 보면 여러분 대한민국이 진짜 큰일 났다는 이야기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제가 가장 심각하게 보는 거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국내 총 투자거든요. 총 고정자본 형성 추인데 총 투자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인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20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사이를 보면 말입니다. 2018년에 2.2% 줄어들고요. 2019년에 2.2%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늘어나던가 싶더니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2022년에는 마이너스 0.8까지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0.8까지. 심각하죠. 제가 봐도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봐도. 이게 이렇게까지 줄어들면 시장엔 저는 굉장히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여러분 이런 지표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설명을 하는 데는요. 그만한 중요성이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 총투자 추이, 국내 투자금 순유입 추이, 외국인 브라운필드 투자금 변화, 외국인 그린필드 투자금 변화 이런 것을 추세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지표까지 굳이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나 하면요. 그만큼 말입니다. 한국의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에요. 해외로 자꾸 나간다는 뜻이고요. 이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개혁을 얼마나 빨리 못하는지 저는 볼 수 있는 그 단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요. 공영 야당이 문제긴 하다. 저도 그건 뭐 인정합니다. 워낙 야당 자체가 국정에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발목 잡기를 하니까. 심지어 야당 대표가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야당 발목 잡기 한다고 쓰잖아요. 아니 저는 난생 처음 말입니다. 기자 생활 그렇게 오랫동안 해도 야당 발목 잡기라는 말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국가 정책은 여당과 정부가 하는데 야당 발목 잡기가 어디 그게 말이나 통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야당이 지금 국가를 운영하나요? 야당이 국정을 운영하는 파트너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입니다. 정부하고 룰이 쉽게 말하면 정책이 안 맞으면 야당은 딴지를 겁니다. 그것은 발목 잡기거든요. 그런데 야당이 지금 집권당도 아닌데 발목 잡기를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말을 만들어낸다는 게 저는 충격이라고 봅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런 지표를 보면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국내에 투자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우리 지도자들이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또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도자들이 할 일이 뭐예요? 나라를 더 안전하게 만들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드는 게 지도자들이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런 할 일은 하지 않고 말입니다. 갈라치기만 한다는 것은 나라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제발 좋은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나라가. 여야가 협치하고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 국가의 안전 부강을 위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 그게 진정 국가 지도자가 아닐까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